학생성공센터 주관의 제9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강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주은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꿈을 향한 도전과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서는 우리 성대생의 꿈과 학생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 외에도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대학 생활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수기치인을 실천한 성대생을 찾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니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성공센터에서는 학생성공 멘토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선배 멘토링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2학기에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수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후배와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승이신 교수님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맞춤형 학생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께서는 GLS를 통해 학생성공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회 학생성공 스토리의 연사는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동하고 실천하여 목표를 성취해온 분입니다. 특강 포스터에도 적혀 있듯이 오늘 연사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교환학생,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제주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와 전국대학생 자율주행차 융합설계 경진대회 수상, 아마존 웹서비스 인턴까지 많은 경험과 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스스로 구하는 배움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해주실 문헌정보학과 4학년 이은정 학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학우분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18일 목요일이 시험 기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문헌정보학과 4학년 지금은 수료 상태로 인턴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또 1시간이나 학생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여러분이 많이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웬만하면 다 받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저희 완전 키워드죠. 학생 성공이란 무엇인가. 저한테 이거를 공모전에서 처음 봤어요. 이 단어. 학생 성공 강연을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서 처음 봤는데 이 말이 정말 저는 이거 대학생이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4년 내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우선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 10대 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그리고 또 치즈 인더 트랩 같이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은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스스로 궁금해하고 부지런히 배우면서 또 그것들이 자기의 욕심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가치를 주는 그런 활동이고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단계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면 저도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근데 대학교에 왔더니 달력이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1, 2, 7, 8, 4개월이나 방학이 있어서 방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수님은 방학 숙제를 안 주시잖아요. 고등학교와 다르게. 그래서 이게
붕 떠버린 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는 배워야 되겠고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조바심과 걱정은 막 생기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그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방학이시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를 구성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나는 이거를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 막막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뭘 할지 지금 몰라도 언젠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 그때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 당시에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게 미뤄지고 놓치고 그럼 너무 아쉽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챙기자.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서 뭔가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얻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점, 그 당시에는 막 블라인드 이런 게 별로 없어서 학점에 되게 저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을 꼭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머리로 항상 이렇게 그거를 쫓아가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쫓아가는 행동들을 하나씩 했을 때 오히려 실력이 하나씩 생기고 아, 나 이런 것도 영어도 조금 이렇게 알아듣겠네. 막 원서도 조금 읽을 수 있고 코딩도 영어인데 사실은 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네라는 것이 자신감이 붙어서 그게 실력이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또 다른 거 이런 거 할래? 이런 말을 또 누군가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스펙이라고 할 게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지금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의, 뭐랄까요, 라이프 프린시플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저의 삶의 원칙, 나는 정말 이렇게 살겠다. 저는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겠다에 좀 더 그래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내가 의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이런 그 아이템의 아젠다에 별로 상관을 받지 않게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가치관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존에 있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웬만한 표현은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learn and be curious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이게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되게 재밌고 막 배웠던 거 그리고 배워서 잘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걸 하는 게 재밌고 뭔가 알아가는 게 즐거워서 매일 어제보다 하나만 더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 아닌 일기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Today I Learn이라는 TIL 노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PPT랑 대본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동시에 만드는 게 더 즐겁고 효율적이더라. 이런 걸 남겨놓으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사소한 것 그리고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예를 들면 회사에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사실만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나의 레코그니션은 내가 챙겨가는 거다. 라는 것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되면 꼭 노트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좀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더 열심히 여쭤봤고 그런 것들 그런 자세를 가져서 조금 관련된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저는 2학년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총 2학기를 프로젝트 I라는 이제 파이썬 학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코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코딩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학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코딩이라는 게 내가 손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선 절대 못 배우는 거다. 누가 이렇게 수학 공부하듯이 입에 떠먹여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껴서 코딩이라는 거는 뭐 러닝 바이 도잉을 해야 되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링을 하는 연습이 되었고 또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how to라는 마법의 단어를 알게 됐어요.
how to calculate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코딩을 계속 하면서 제가 스스로 뭔가 찾아다니고 검색하는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교환학생을 갔어요. 저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덴마크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 교환학생을 갔을 때 석사 수업을 들었어요. 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떨어져서 거기는 있었는데 나는 유학 생활이 좀 궁금하고 외국 생활도 좀 궁금해서 한국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나라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나는 진짜 오롯이 혼자 어떤 사람일지 고민하고 싶다. 이게 느껴져서 그러면은 덴마크에 말로만 듣던 북유럽 교육을 느낄 수 있는 덴마크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교수님께서 석사 수업을 진행하실 때 완전 토론과 발표로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매일 논문을 100장 정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읽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거를 교수님께 이제 막 이 논문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해도 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아닌데 이 근거가 이렇게 활용된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전공을 한 6과목, 7과목 들은 새내기였는데 사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붙잡고 여쭤봤어요. 거기는 이제 다 30살 막 이렇게 되는 나이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 석사 수업을 들어서 가서 막 이런 거는 어디서 찾냐, 리서치는 어떻게 하냐부터 문문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나는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고 이런 거를 맨날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그렇게 맨날 찾아가서도 여쭤보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나는 이게 궁금하고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가 그때 공부 체력이라는 걸 저는 길렀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환학생이 가면은 제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몰랐던 나를 찾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을 하고요. 교환학생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막판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재밌었던 게 저는 그 덴마크에 있을 때 여행을 다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길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길이 진짜 넓어요. 그런데 보행 도로가 진짜 넓은데 자전거 도로도 넓고 차는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차는 왕복 2차선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보는 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른쪽 사진은 길이 굉장히 좁죠. 그래도 보행자 도로보다는 차도가 훨씬 넓은데 이 차도도 갓길 주차를 허용해서 좀 답답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나라마다 동네마다 이 모양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직원들은 어떻게 이거를 고민하고 또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까? 보행자랑 자동차랑 자전거 이걸 다 어떻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통계도 관심이 있고 문헌정보학과에서 코딩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거를 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였으면 길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하나씩 드는 거예요. 이제 궁금했던 게 생긴 거죠. 저한테 처음으로 무엇이라는 게 온 건데 그 순간이 너무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저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교통권에 대한 데이터 분석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의 라이프 프린시플은 바로 행동하자예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충 계획하고 잘 행동하세요. 라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뭘 할 거고, 이걸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울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맥락만 가져가면 되지 계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빠르게 적응하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렇게 바뀌네? 그럼 나는 이걸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융통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MBTI에서 그 즉흥과 계획 있잖아요. 그 이제 T랑 P라고 하나요? 그거 중에 저는 이제 완전 찐 J였는데 J랑 P인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계획병이 있었어요. 저의 스케줄러는 항상 무지개 색깔로 있었고, 그런데 행동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하는 방법을, 저만의 것을 조금 알게 되어서 유튜브에 남기긴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충의 맥락을 가지고 대신에 나한테 뭐가 떨어지고, 나는 이런 게 있다는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근데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새로운 자동차를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러고 데이터 분석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해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막 초음파 센서를 해가지고 거리도 알고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막 길을 간대요.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다 판단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이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들은 다 문과생이고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공대생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도대체 공대생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러고 학교 홈페이지를 딱 봤는데 글로벌 C스쿨이라는 이제 센터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대학혁신과 공유센터라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생각해 본 적 없던 3D 프린팅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제가 그 플랫폼, 저는 분석만 공부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의 한계가 있죠. 그게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수집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3D 프린팅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물꼬를 트고 싶었어요. 공대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모집한다길래 제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문과생인데 3D 프린팅 왜 배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교통과 좀 더 데이터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는 전체 그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인사캠이어서 그런 건지 정말 아무데도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고 데려가만 주면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뽑혀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워크숍을 통해서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15명 정도 되는데 같이 자동차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CAD라는 것도 해봤어요. 저의 그 워드만 하던 노트북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근데 해보니까, 문과생이라서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그 다음 게 궁금하잖아요. 3D 프린팅을 했는데, 그럼 사실 3D 프린팅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휠체어는 타는지, 아기를 안고 타는지, 임신은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 사용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용할지, 그건 이제 뭔가 데이터를 모으고,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이프 프린시플은 네트워킹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주변에는 자율주행이나 교통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에 간호사를 준비했고요. 약사를 준비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준비했고. 그러니까 저랑 정말 관련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라는데 내가 원하는 나는 그 5명의 평균과 너무 다르다. 그럼 내가 다른 5명을 만나면 나의 평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다. 그 워크숍에 참여하고 그랬던 행동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3D 프린팅 디자인 배웠는데 우리 이거 같이 힘을 모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3D 프린팅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택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흥미로운 거죠. 전공생들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워크숍에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이야기로 너무 신이 나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한 친구들이 저의 여기 오른쪽 그 멤버들인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 동시에 제가 그렇게 전공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전공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헌정보학과에서 통계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친한 친구 A에게 연락을 하고 A가 B에게 연락하고 B가 C에게 연락하고 이래서 이제 팀을 또 만든 거예요. 우리 같이 통계도 공부하고 정보학도 쓸 수 있게 공모전도 좀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우리 그렇게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겨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실제로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을 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처음에 저에게 아무것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그 루트를. 근데 그거를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지. 제가 그걸 깨닫고 그걸 만들고 났더니 제가 맨날 받는 카톡은 그런 거예요. 언니 이 분석해봤어요. 언니 이 패키지 써봤어요. 은정아, 이런 거 해봤니? 이런 거 기사 떠는데 같이 볼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점점 저도 모르게 그런 분야에 계속 이렇게 적셔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도 나가서 상을 탔었고요. 오른쪽에는 같이 제주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라는 이제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면 했던 그 이야기도 이렇게 결과로 너무 감사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막 제가 의도하고 나는 목표가 무엇이니까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어는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공부하고 막 학회하고 하려면 체력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져놨던 것들이 그걸 꾸준히 했던 것들이 우연히 계속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그것들이 다시 선순환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저희 라이프 프린시플이라고 했던 것들이 모여서 저에게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그 순간순간의 목표들을 실현시켜 주면서 또 이것들이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것, 그리고 산악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컨셉으로 저의 욕심이 아니라, 저희 팀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 활용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이제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 성공이라고 여기에 자리를 하였고,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신혜님께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토익이랑 토플은 그 문제지를 사서 답지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답지를 보고, 이 문제가 답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독해 같은 거는 먼저 이렇게 거꾸로 공부를 다 했었고, 그래서 답을 많이 내놓는 접속사를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furthermore, hence, therefore 이런 거 나오면 꼭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했었고,
그거랑 아예 다르게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때에는 영어 전화를 했어요. 막 하루에 10분씩 필리핀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요즘은 홈쇼핑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영어 공부에는 홈쇼핑이 최고래요. 영어로 하는 홈쇼핑이. 그래서 큐티비였나? 그런 유튜브 이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라이브를 항상 듣는데, 막 이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어느 때 들어가도 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요즘 뭐 날씨가 되게 꿉꿉하잖아요. 건조기 하나 드리세요. 이거는 사실 언제 들어도 되는 말이니까 제가 그렇게 좀 더 친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게 표현이 되게 좁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수능 공부 이런 걸 영어 공부가 그런 거에서 오다 보니까 좀 실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랑 점수도 되게 중요해서 그 문제를 빨리 풀고 정답을 고르는 연습 그 자체를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요, 유재님이 질문 주신 게 덴마크에서는 제가 학사 과정을 듣고 싶었는데 덴마크어로만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석사 수업을 듣게 되었었어요. 제가 막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학점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저희 학교에는 패스 or 페일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교환학생에 가면 학점이 망할 거다라는 걱정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학과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학과장님 만나뵈서 저 이런 거 생각이 있는데 학점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쭤보시면은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이상원님께서 긴 질문 주셨네요. 네. 교환학생 가기 전에 수업들을 계획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석사생들과 함께 되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우선은 여기처럼 수업을 몇 명 들을 수 있고 누구를 위한 거고 학점 인정이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별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덴마크는. 그래서 저는 좀 구글링을 해서 교수님들이 올려주신 수업에 소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봤었고, 그 교수님을 논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논문이 쫙 떠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이런 걸 했었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네? 이런 거 정도 좀 유추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과 사무실에 이메일 진짜 많이 보냈어요. 뭐 이런 거 학점 인정해주냐. 또 제가 미래에셋 장학금이라는 걸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거 활용하시면은 학점 인정도 받으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아시아는 500만 원이고 유럽이랑 미주는 700만 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환학생이 막 저희 학교는 특히 2학기를 연속 갈 수 있는데 나라를 바꿔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가고 미국 갔다가 영국 가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은 이왕에 출국하고 공부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덴마크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가서 1년을 채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채우고 왔던 게 지금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은님께서 계획보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할 수 있으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웃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사실 도착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루트에 대한 정리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 도착지가 없었고 그냥 일단 걷자. 나에겐 2발이 있으니 걷자. 이런 컨셉이어서 정말 일단 막 걸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환학생을 해서 그 길이 좀 신기해서 교통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점들을 잇는다고 했어요. Connect the dots라고. 근데 그게 정말 인생에서 제가 제일 어렵다고 느끼면서 제일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였어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정리하는 방법? 그런 거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시간을 많이 주시고 좀 이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서류 이제 취업하시거나 대학원 준비하시면서 서류를 많이 쓰시고 면접도 보실 텐데 그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자신의 시간을 쫙 돌아보면서 이걸 왜 했고 이걸 했는데 왜 이걸 했는지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나씩 살펴보시면 그건 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호은님이 또 저학년 때 운동이랑 학점 관리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운동은 둘레길을 되게 많이 걸었는데, 서울에 제가 이제 인사캠이니까 서울에 북한산 둘레길이 진짜 서울을 이렇게 돌아면서 있어요. 근데 이게 뭐 30개인가? 이렇게 1구간, 2구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면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모으는 재미로 엄마 아빠랑 되게 많이 걸었었고, 또 학점 관리는 저는 시험 2주 전에는 아예 술을 안 먹고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팁이 있자면, 이렇게 시험 보는 날로부터 한 2주일 동안은 예상 문제를 먼저 쫙 뽑았던 거?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예상 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제가 영어 공부도 거꾸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뭐 나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 나올지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답변을 먼저 적어서 외우고 좀 통계 공부는 수학이라서 그냥 많이 풀었던 거. 그리고 좀 온라인 솔루션 말고 교수님이 이제 찾아뵐 수 있으니까 오피스 아워 때 그런 거 좀 더 간단하고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계산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풀이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여쭤봤고 저는 정말 학점 관리를 위해서 교수님 사무실을 많이 드나들였어요.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혹시 상원님이 미래에셋 장학금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봉사 시간은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병호님이 말씀해 주신 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활용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고 교수님은 막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전공이 아니라 이렇게 컴공 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오시니까 인사이트, 그러니까 숫자에서 정보로 가서 그 정보를 인간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좀 더 중요시하는 거고 통계, 수학 이런 거는 정말 방법론적으로 증명하고 그게 왜 수학적으로 유의미하고 그런 거를 많이 시간을 쓰니까 그거는 어떤 게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재밌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고민을 하시는데 좀 기분 좋은 결론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시간상. 학회는 교환학생 전에 신청을 해서 2학년 1학기, 2학기 두 번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뭔가를 찾으면서 공부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교수님이 주시는 교환, 그리고 제가 구할 수 있는 원서들만 이제 활용을 했다면 그 후에는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서 막 이거 찾아보고 또 코딩 관련해서는 슬랙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또 그런 코딩 공부가 되게 코딩 말고도 정보를 막 찾고 검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인강 듣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진짜 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 손을 더럽히는 거. 네. 그리고 시간 관리랑 구체적인 계획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는 시간 관리를 웬만하면 굉장히 짧게 해요. 저는 호흡이 되게 짧아서 책도 막 10분씩 못 읽고 5분씩 읽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인지 길게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길게 일하는 사람인지 그 컨셉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획은 저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에 올려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 인스타도 해요. 햄찌
hamzzzi.berry라고 있는데 거기로도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올려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또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 유튜브 채널은 햄찐의 굴렁쇠예요. 제 여러 굴렁쇠로 굴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의와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정하고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 자신을 만나는 방법임을 새기게 됩니다. 네, 오늘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설문조사를 지금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런 의견은 차후 더 나은 학생성공 특강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은 아이캠퍼스의 비정규 강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특강 집중하여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사진 촬영을 위해 참여자분들은 비디오를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